안녕하세요, 박영신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제 입찰 좀 몇 개 들어가느라고 다 낙방했습니다. 아유, 뭐 20만원 차이로 떨어진 것도 있고요. 너무 좀 제가 욕심이 좀 과했나 봅니다. 아무튼 좀 빚을 좀 많이 내가지고 투자를 해오려고 했더니 좀 너무 아깝게 됐습니다.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여러분. 토지 별도 등기와 임차인,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와 대지권 미등기의 차이점, 요거를 좀 할 건데, 특히 여러분들 토지 미등기, 아니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만약에 이 강의를 안 들으시고 토지 별도 등기를 들어가신다 라고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에서는 이런 방송들은 제가 처음 할 겁니다. 토지 별도 등기와 임차인에 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맛배기로 말씀드릴 겁니다. 경매사령관 권리분석 13강이죠. 혹시나 이제 제가 이런 기본적인 강의는 잘 안 하는데 권리분석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동영상 제 유튜브 보시면 권리분석 여기부터 쭉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698강부터 이렇게 쭉 여기 대항력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선변제권, 인수주의, 소멸주의 쪽 요 부분도 있어요. 요 부분도 시청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경매 공부가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뭐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최근의 것 한 600간 이상부터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요거였죠. 토지 별도 등기와 임차인.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못 입찰 들어가면 막대한 돈을 물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대지권 미등기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그죠? 2023년 최신 판례를 말씀드렸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은 판례, 그죠? 공개 안 하다가 여러분들께 공개한 겁니다. 요 영상 반드시 보십시오. 요거, 그죠? 대한민국 최초로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항상 요즘 내는데 이 문제를 맞추시면 제 강의 지금 별도 등기에 대해서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못 맞추시면 오늘 반드시 들으세요. 자, 제가 문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 별도 등기는 집합건물에 있는 건 아시죠? 집합건물에 나타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여러분들 토지 별도 등기라는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토지와 건물이 감정평가되어 있음. 참 말이 이상한가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감정평가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감정평가되어 있음. 이런 문구가 써 있을 때 입찰해도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낼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여러분, 이건 사법보좌관이 쓰는 거잖아요. 매각물건 명세서는. 그죠?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신력이 있는 문서에 토지와 건물이 감정평가되어 있음.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이런 물건 입찰해도 될까, 안 될까? 자, 된다, 안 된다. 뭡니까 답이? Yes? No? 자, 두 번째 문제. 자,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별도 등기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토지 별도 등기 대부분 이제 저당권이라고 합시다. 저당권인 토지 별도 등기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이 있어요. 후순위인 임차인이. 그러면 이 임차인은 위험할까? 안 할까? 자, 위험하다? 안 하다? 몰라요? 모르면 제 강의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학원에서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4, 5년 하신 분들 뭐 많은 것들을 배우니까 많이 헷갈리겠죠? 그렇지만 4, 5년, 2, 3년 공부하신 분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이 나와요, 이런 물건. 지금 토지 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 이 물건이 보통 한 달에 500개 나오거든요. 500개씩 항상 유지가 돼요.
물건이. 그러니까 한 달에 500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매각물건 명세서에 토지와 건물이 감정평가되어 있음. 입찰로 될까 안 될까? yes, no. 답은 no입니다. yes라고 하신 분들 공부 다시 하세요.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보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토지 별도 등기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이 있어. 물론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전입과 확정입찰을 다 받은 대항력이겠죠. 임차인이겠죠. 이런 임차인이 위험할까 안 할까? 후순위니까 안 위험하다 라고 한 분은 빵점.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전 배당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제가 세 번째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대지권 미등기하고 토지 별도 등기하고 대체 뭔 차이가 있어요? 대지권 미등기하고 토지 별도 등기하고 뭔 차이가 있나?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대지권 미등기는 말 그대로 대지 사용권은 존재하지만 어떤 사유로 대지권을 등기하지 못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어. 그래서 분양 대금을 다 완납하지 못했는데 그 분양자가 대지권, 왜 집합 건물은 토지와 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거잖아. 그죠? 분리처분 금지이기 때문에 물론 특약으로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분양대금을 다 완납하지 않았으니까 대지권이 미등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경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분양대금을 완납했는지 완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다 개소리 그랬죠? 저는 공짜로 가져올 수 있다. 낼름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모르시면 전 강의 보십시오. 711강인가? 바로 전 강의 대지권 미등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배웠던 것들보다 잘못된 상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는 2023년 최신 판례에서 다 뒤집어 버린 거죠. 그죠? 제가 공개 안 하려다가 전 시간에 공개했으니까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를 제가 이제 이렇게 기본 강의 권리 분석을 하니까 사실은 조회수가 막 몇천 개, 몇만 개 되다가 뭐 이거 몇백 개밖에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권리 분석에 대해서만큼은. 그죠?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는 말 그대로 그거죠. 토지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다른 뭐 권리가 있다는 거죠. 뭐 압류나 저당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분지상권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토지에. 그죠? 이런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또는 다세대를 지려고 하면 그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분양하든가 일체로 처분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짓기 전부터 이 토지에 뭐 저당권이 있다든가 그죠? 환매 등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는 지역권이 있다든가 뭐 이런 권리들이 토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파트라든가 집합 건물의 등기부를 보면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 그죠? 표제부에는 뭐가 있어요? 일동에 관한 거, 또 표제부에 또 전유 부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죠.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합 건물 등기부를 여러분들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매가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야 대체 표제부가 뭐고 일동 건물이 뭐고 막 전유 부분이 뭐고 그렇게 막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왜 건물의 등기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걸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 토지 별도 등기가 우리가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토지 별도 등기보다 후순위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토지 별도 등기가 저당권이 있어 선순위로 그러면 말소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물론 그 지분만큼 말소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순위에 있는 토지 별도 등기 저당권 토지 별도 등기보다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도 그러면 대항력이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잘못하면 내가 인수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죠? 토지 별도 등기라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사실조회를 통해서 배당을 요청하게 되면 대부분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소멸되죠. 소멸되는데 여기다 플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임차인이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설명하기 전에 잠깐 아파트의 등기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 부동산, 일반 우리가 이제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토지 등기부를 보면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죠. 왜? 건물도 따로 팔 수 있고 토지도 따로 팔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집합 건물, 아파트, 다세대, 빌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파트형 공장, 집합 건물들은 또는 집합 상가들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부동산 등기부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등기부가. 자, 표제부가 보통 두 개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표제부가. 어떤 집합 건물, 여러분들 아파트 등기부 한번 떼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등기부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표제부 1, 2가 있어요. 표제부 1, 2. 1은 뭐냐면 일동 건물의 표시예요. 일동 건물. 어떤 아파트 큰 단지가 있으면 하나의 동이 있죠. 그죠? 아파트 하나의 동이 있죠. 하나의 동. 이것은 1층부터 뭐 44, 45층까지 쭉 이렇게 각 층마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4층 전체 면적은 592, 45층 전체 면적은 또 592. 이런 식으로 표제부 맨 앞장에는 일동 건물,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여기에서 301호라고 그래요. 여기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물에 보면 표제부라고 했죠. 표제부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동 건물에 관한 거, 이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거. 근데 전체에 관한 건데 각 층별로 이렇게 전체 층별로 내역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44층, 45층 전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표제부에는 전체 아파트가 표시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301호, 이 301호인가? 301호라고 합시다. 301호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전유 부분에 관한 건물의 표시예요.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 그 다음에 첫 번째 표제부에는 일동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자, 그러면 건물에 관한 게 나와 있으면 두 번째는 뭡니까? 토지에 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표제부 1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층별로 쭉쭉쭉 1층부터 뭐 25층, 45층까지.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가 나는데? 자, 45층까지 표시가 돼 있고, 그러면 일동이 깔고 앉는 이 대지권이 나와 있을까요? 대지 전체 면적이, 그죠? 대지 전체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동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한 동에 속해 있는 내 집이 301호야. 301호가 면적이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그죠? 전유 부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 사용하고 있는 전유 부분. 그리고 이 전유 부분에 속한 지분이 나와 있겠죠? 그죠? 대지권의 표시. 뭐, 여기 전체가 23670이니까 23670.5분의 뭐 이 지분이 바로 내가 이 대지의 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 아시는 분들은 안 봐도 되는데, 자, 표제부가 1, 2가 있다겠죠. 표제부 1에는 뭡니까? 한 동 건물 전체와 그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 두 번째 표제부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면적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지분, 일부 지분이죠. 전체 지분 중에 몇 분의 몇이 나와 있다. 그게 바로 대지 지분이거든요, 이게. 그죠? 이것은 건물 면적, 대지 면적. 이것도 건물의 표시, 대지의 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 갑구는 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그죠? 을구는 소유권 유예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이 부분에서 헷갈려요. 이 부분.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반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하고 다르거든요. 집합 건물 그 등기부는.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설명하는 게, 이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처음 설명드리는 거라 그래요. 자, 표제부가 두 개 있는데,
표제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일동 전체에 관한 거고 이거하고 일동이 깔고 있는 전체 면적에 관한 내역이 나와 있고 두 번째 표제부에는 뭐가 나와 있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면적하고 또 내 지분, 이 전체에 대한 내 지분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301호에 대한 전유 부분 표시죠.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는 내가 이 전체 면적 중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전체 면적은 23670이죠. 그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별도 등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나대지가 있는데 이런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처음에 저당권을 은행에다 이제 뭐 PF라든가 그런 자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제3자의 토지라든가 개인 소유일 수도 있고 그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겠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분양하면서 이 대지와 토지를 같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같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 건축업자가 이 대지 저당권자한테 돈을 갚지 않았다든가 그러면 그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 저당권 소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 이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 지하철이 지나간다. 그래서 9분 이상 설정하고,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이 지나간다. 그죠? 아니면 뭐 철탑이 지나간다. 그래도 지상권이 설정되겠죠. 그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매립지야. 그죠? 매립지야. 뭐 시화의 매립지. 그런 것들은 어떤 특별하게 10년 동안은 어떤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어떤 이런 그죠? 금지사항이 있어요. 그런 금지사항이 별도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등기부에. 그럼 그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겠죠. 그죠? 구분지상권, 매립지 등의 어떤 그런, 금지사항,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지하철, 선화지, 철도, 뭐 지역권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것들이 토지에 있는데, 토지에 있는 상태에서 집합 건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건 토지에 별도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별도 등기를 인수할 거냐 말 거냐. 나머지는 사실은 어차피 보면 지역권, 구분지상권, 철도, 지하철, 뭐 선화지 이런 것들은 뭐 나쁜 땅이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땅일 수 있지만 뭐 서울에 보면 지하철 밑으로 안 지나간 거 있습니까? 웬만한데 뭐 고압선 안 지나가는 거 있어요? 그죠? 뭐 가스관, 송유관 안 지나가는 데 있습니까? 다 지나가요. 남들은 이게 안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 토지가 있어. 그럼 뭐 철탑이 뭐 내 토지 전체를 다 지나갑니까? 일부만 지나가잖아요.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어. 내 토지 전체가 다 송유관이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일부만 지나가잖아요. 철탑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이 철탑 밑에를 사용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하철이 지나간다. 지하철 위를 사용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은 다 지하철을 막 거미줄처럼 몇 개 있어요. 그 위에 다 건축물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린벨트 안에 보면 철탑 다 지나가고 아니면 뭐 일반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 다 철탑 지나가요. 그럼 그 밑에 건물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선화지가 뭐 나쁜 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과학적으로 증명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철탑 밑에 살면 철탑 밑에 공장 있으면 뭐 고혈압 걸려 죽네 뭐 어쩌네 뭐 별 얘기가 다 있더만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께서 이제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아셨죠? 아, 이거 짧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네?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표제부가 있죠, 이렇게요. 전유 부분의 표시에 보면, 전유 부분 뭐겠습니까? 전유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1호, 내 면적, 내가 살고 있는 집에 301호의 면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유 부분의 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지 지분. 또 위에는 전체 일동의 건물에 그죠? 각 층별로 면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동이 깔고 앉은 전체 면적이 나와 있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칙은 대지 지분별로 나누어져 있다면 별도 등기자에게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별도 등기를 이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써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대지 지분이 토지 별도 등기 돼 있을까요?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돼 있죠.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별도 등기는 뭡니까? 근저당 설정 등기라고 돼 있죠. 근저당 설정 등기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토지에 있는 별도 등기가 근저당이야. 근저당 설정 등기예요.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토지 별도 등기, 토지에는 별도 등기라고 있어. 근저당이야 이게. 그러면 자, 이 아파트가 10분의 1이야. 빌라가 다세대가 10분의 1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10분의 1로 나눠져 있죠. 지분이. 내 지분이 10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이 별도 등기인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다든가 채권 개탄서를 제출했으면 이 부분은 자기가 배당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으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이것은 추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더 추가 부에 설명하기로 하고, 뭐 별도 등기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별도 등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몇 가지 쭉 있는데, 그죠? 뭐 이제 별도 등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제 별도 등기에 우리가 이제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 인수냐 아니냐 이제 그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해서 문제된 게 뭡니까? 매각물권 명세서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매각물권 명세서에 토지와 건물이 감정평가되어 있음 이라고 하면 입찰해도 되냐 안 되냐 라고 제가 질문했죠. 안 된다고 했죠. 토지와 건물이 감정평가되어 있음, 이 말은요, 건물과 대지권이 각각 완성되어 있어 각각 따로따로 평가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처럼, 그죠? 건물도 완성되어 있고 건물 면적도 나와 있고 또 그 건물이 깔고 있는 내가 301호가 깔고 있는 대지 지분도 10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따로따로 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매각물권 명세서상에요, 인수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는 별도 등기자, 저당권자인 별도 등기자가 채권 신고를 했는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그것도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제가 지금부터. 문제 하나 이렇게 맞춰보세요. 시간 좀 금방 지나가네. 자, 배당이에요. 왜 별도 등기를 조심해야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5억짜리야. 5억짜리야. 그런데 2013년에 토지 별도 등기자가 8천만 원 있어. 이게 저당권이겠죠. 저당권입니다. 저도 별도 등기자 8천만 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겠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오겠죠. 그죠? 건물에 임차인이 2014년에 들어왔어. 1억 8천에 들어왔어. 그리고 그 후에 가압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토지에 8천, 건물에 1억 있어. 건물이 1억이 평가되어 있어요. 토지가 8천, 건물이 1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은 1억 8천. 그냥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낙찰을 1억 8천에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이 토지 별도 등기한테 낙찰자가 따로 돈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저당권이니까, 토지 별도 등기가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이 선순위니까 그럼 이 임차인은 소멸되는 겁니까? 아니죠. 왜? 임대차는 뭡니까? 토지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건물에 관해서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배당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큰일 날 수 있다니까, 이거 모르면. 자, 배당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얼마에 낙찰 받았어, 이분이? 1억 8천에 낙찰 받았죠? 1억 8천. 자, 배당금 총액 1억 8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최선순위로 토지 별도 등기자가 있죠. 저당권 8천만원짜리가 있죠. 이 토지 별도 등기자 저당권자는요,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지분에서 임차인보다도 1순위로 배당받아요. 토지 지분인 임차인보다도 1순위로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우선순위를 봐도 1순위로 배당을 받아요.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큼은. 토지 비율에 대해서만큼은. 건물에 대해서는 못 받아요. 건물에 대해서는 못 받는다고, 이분이. 자, 그래서 감정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 8천, 건물 1억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배당을 먼저 해볼게요. 가장 먼저 배당받는 사람이 누구죠? 토지 별도 등기자가 제일 먼저 1순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거. 자, 토지 낙찰대금에서 토지 별도 등기자 저당권자가 8천만원 가져가죠. 자, 토지 저당권자가 이 8천만원 가져갑니다. 그럼 얼마 남습니까? 1억 남죠? 1억 나오면 두 번째 배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 임차인이잖아요. 이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선변제권 뭡니까? 확정일자죠? 자,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임차인이 2순위로 1억을 받아가죠. 그럼 1억 8천 다 배당됐어요. 이제 꽝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 임차인은 최선순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물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순위예요. 그죠? 건물에 있어서만큼은 토지하고 건물이 별도잖아요.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임차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직, 그죠?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적인 아니잖아요. 하나로 묶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낙찰을 받고 또는 이 지분별로 돈을 이렇게 줘야지 하나로 묶이는 거지. 그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임차인 나머지 못 받은 8천은 어떻게 합니까? 8천은 낙찰자가 인수해요, 여러분. 낙찰자가 인수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찰 1억 8천 받아놓고 플러스 이 시세가 8천이라고 1억 8천이라고 합시다. 나는 정상적으로 1억 8천 썼어. 낙찰을 받았어. 개뿔 8천만원 더 플러스 토해내야 된다니까요. 8천만원 더 토해내야 돼, 여러분. 이런데 이 토지 별도 등기와 임차인에 대해서 강의한 사람이 있나? 유튜브에서 별로 없을 건데?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선순위 임차인 미배당금 8천만원 누가 인수한다? 낙찰자가 인수한다. 시세가 1억 8천인데 나는 8천만원 더 줘야 돼. 완전 이거 언제 오를까? 10년 지나면 오를까 말까 하겠네. 그죠? 10년 지나도 오를까 말까 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토지 별도 등기와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뭐 후순위니까 무시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 지하철 위에 이제 대표적인 예거든요. 자, 그러면 매각물권 명세서 볼까요? 매각물 명세서 보면 토지에 별도 등기 있으나 본권 부동산에는 해당 없음. 그럼 뭡니까? 해당 없다고 하니까 이런 물건은 안전하게 입찰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입찰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 해가지고, 그죠? 도시철도법에 의한 지하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의 일부분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아니, 대한민국 도시 치고 지하철이 안 지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대심도 지하철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죠? GTX가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유로는 철탑이 지나갈 수도 있고, 전선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청에서 뭐 어떤 다른 도시계획 시설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땅이 더 나쁜 땅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모양이나 형태, 지형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인수예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소멸되는 경우가 많지만, 왜? 저당권 같은 경우는 지분별로 나눠져 있다면 저당권자한테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신청해요.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요. 당신 배당 요구 할래 안 할래? 당신 해 라고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럼 하는 게 맞죠. 저당권자도.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안 했어요. 법원이 귀찮으니까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인수 조건. 나중에 이제 낙찰받고 저당권자하고 막 또 협상하고 막 이제 좀 힘들었어요, 많이. 근데 지금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줘요, 법원에서. 그죠? 그러면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것은 구분지상권에 관한 거니까 그냥 물건 좋으면 입찰하세요. 그죠? 별 문제 없어요. 인수 조건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크게 지장이 없는 거죠.
자,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나와있죠, 여기도요. 표제부 별도 등기 있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분지상권. 그죠?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함. 당연하죠. 철탑 밑에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유관, 가스관, 지하철, 도시계획시설, 또는 매립지. 매립지 같은 경우는 연약 지반이잖아요. 그죠? 지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금지사항들이 등기가 돼 있어요. 어떤 것들은 못 들어온다라고 금지사항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금지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 별도 등기로 토지에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토지에는 여전히 금지사항이 돼 있겠죠. 등기가 돼 있겠죠. 그런데 이 금지사항을 피해서 건물을 진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이 경매가 나왔어. 합법적으로 이 금지사항 하지 말라는 걸 빼놓고 지은 거니까 이 건물은 합법적인 거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수에 입찰이 되는 거예요. 좀 밑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근저당에 대한 별도 등기. 이런 것들도 근저당권자가 채권 계산을 제출했다든가 배당 요구를 했다든가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매각물건에서도 제가 반드시 보라겠죠, 여러분. 토지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도 토지 등기 보면 토지 별도 등기 있습니다고 해놓고 토지 매각물건 명세 죄송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으나 효력이 없음. 그럼 뭡니까? 이 별도 등기는 말소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입찰도 돼요, 안 돼요? 입찰도 되죠? 별도 등기는 임차인만 조심하면 별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별도 등기가 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당해세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당해세 있는 물건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해세가 커버리면 임차인이 돈을 다 못 받아가니까 내가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도 토지 별도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별도 등기 있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있다. 그럼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걸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상권, 지역권, 뭐 어떤 구분지상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 나오네. 금지사항 등기. 금지사항 등기 여기 나와 있죠? 자, 어떤 예서 시와 방조제가 있어. 시와 방조제, 시와 공단이 있어. 여기에 토지에 보면, 토지 등기에 보니까 옛날에 금지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거기에는 뭐 화력발전소가 못 들어온다. 그죠? 원자력 발전소가 못 들어온다. 이런 금지사항이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공장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시와 공단에 다 매립지지만 공장이 들어와 있죠. 새만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만금도 등기 띄워보세요, 여러분. 다 금지사항 등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공장들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금지사항 등기가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 입찰하면 안 돼요? 이 금지사항 하지 말라는 거 빼고 다 졌어. 져서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금지사항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토지 별도로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지상권 설정, 창원시에서 지상권 설정했네요. 뭐 소유권 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창원시라고 되어 있죠. 토지에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별도 등기 있음, 물건, 지상권. 이 지상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해보면 나오겠죠. 그죠? 소유권 행사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입찰도 괜찮아요. 뭐 이거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근저당 별도 등기. 근저당 별도 등기. 이건 뭡니까? 근저당 별도 등기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라든가 그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조금만 어디 가버렸네? 어디 갔지? 별도 등기인 저당권자가 권리신고를 했다든가 채권 신고를 했다든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같이 낙찰 받으면 말소시켜줘요.
말씀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별도 등기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한 300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300개 내용들이 다 이 내용 안에 속했다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다 대부분 다 이 내용이라고. 금지사항 등기 아까 말씀드렸고, 그죠? 근저당이 있지만 별도 등기가 존재한다. 이것은 매각물권 명세서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자, 근저당이 별도 등기로 존재하는 형태예요. 이것은요. 근저당이 여기 보면 토지 일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 그런데 우리가 매각물권 명세에서 보면 아파트로 이용 중임, 매각으로 뭐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당권 이렇게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뭐 여기에 인수한다고 그런 내용이 없죠. 매각물권 명세서에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럼 이 별도 등기 뭡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지? 매각물권 명세서에 인수조건, 그러면 인수를 해야 돼. 아까처럼 지상권, 지역권, 뭐 금지사항 등기, 그런 건 인수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입찰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그런 것들 안 붙어 있는 땅이 어딨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별도로 매각물권 명세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요? 인수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종종 경매 신청자가 토지 근저당권자. 그죠? 근저당권자이면서 경매 신청자야. 그럼 당연히 이건 혼동으로 소멸되겠죠. 근저당권자 같이 경매로 나오니까 취득 배당받고 날아가겠죠. 그죠? 토지 별도 등기 있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에 매각물권 명세서에 뭐 인수조건 그거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안전하게 낙찰 받아도 돼. 여러분, 별도 등기라고 해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도 등기라고 해서 별스럽게 생각하는데 딱 별도 등기에서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조심하면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시를 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 학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 학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은 제가 볼 때는 A급 학원이고요. 거의 모든 학원에서 이딴 얘기 안 해.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뭐 별도로 그냥 등기돼 있는 거예요. 매각물권 분세서 인수인지 아니 소멸인지 그것만 보래. 미치고 활짝 뛰죠. 그죠? 미치고 활짝 뛰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보라 이거예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먼저 보고, 첫 번째, 토지 별도 등기는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두 번째, 매각물권 명세서를 봐라 이거예요. 매각물권 명세서를 봐라. 인수 조건인지 아무 말도 안 써있다. 그럼 인수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써있다 그럼 인수 아니라니까요. 이해 가시죠? 특히나 요거, 임차인이 있는 거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래서 미납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토지 별도 등기에서 미납사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토지 별도 등기를 모르는 계약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토지 별도 등기 한번 보세요. 미납사건 많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 아닌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 어쨌든 좀 오늘 좀 추운 데서 있으니까 목이 칼칼하니 지금 이거 감기가 걸릴 것 같네. 감기 났으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걸릴까. 주사까지 맞았는데. 어쨌든 요거 임차인 반드시 기억하고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문제 낸 거 요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좀 어느 분들 이제 기본교재하고 제가 블루오션 교재를 5월달까지는 판매했잖아요. 6월달부터는 판매 안 하는데 앞으로 한 2, 3일 남았어요. 2, 3일 남았던 한시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매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이번 달 이제 뭐 금토일 3일 남았죠. 3일 동안 사실 분들 조용히 저한테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